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경제동향 3월호에서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 대해 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한 경기 개선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고, 세계 경제는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과 보호무역주의 우려로 불확실성이 높지만 전반적으로는 양호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채권단은 성동조선은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하고 STX조선은 자력 생존이 가능한 수준의 고강도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채권단은 의견 수렴과 컨설팅 과정을 거쳐 성동조선은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했다며 STX조선은 자력 생존이 가능한 수준의 고강도 자구 노력, 또 사업 재편에 대한 한 달 내 노사 확약이 없는 경우에 원칙대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해운업계가 글로벌 업황 부진, 구조조정 후유증에 시달린 여파로 해상 운송 부분 국제수지 적자가 크게 불어났습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을 보면 작년 해상 운송수지 적자 규모는 47억 8,010만 달러로 2006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치를 나타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5천억 원 규모의 증자를 추진합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9월에도 5천억 원을 증자해 이번 추가 증자에도 성공하게 된다면 자본금은 1조 3천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5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는 보통주 2천억 원, 우선주 3천억 원으로 구성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쿼드러플 위칭데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워낙에 변동성이 센 날인데 여기에 최근의 변동성 장세까지 겹쳐져서 하루하루 퐁당퐁당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일 낙폭이 좀 커졌었는데요. 오후에 오늘장에서는 다시금 반동이 나옵니다. 하지만 어제의 하락한 만큼의 반등치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상승 쪽에 있긴 한데 상황을 무조건적으로 낙관할 수 없다라는 측면은 우세합니다. 거래소 보니까 2,414포인트 정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850선 회복하면서 다시금 올라오는 모습인데 거래소 쪽은 전체적으로 분위기 좋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번 주 들어서 계속 잘 가는데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운송장비, 철강 등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 가져가고요. 조선업황 역시 최근에 이단 수주가 나오고 있고 중국을 제쳤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왔고요. 오늘 정부 정책까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선주 대형주 위주로 오늘 반등이 또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셀트리온 코스피 시장에서 잘 가는데요. 코스닥 시장은 셀트리온의 여파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반등 나오고요. 신라젠 반등으로 전체적으로 분위기 좋고 시총 상위주들 하락하는 종목보다 상승하는 종목이 월등히 많은 상황입니다. 변동이 심하다는 내면여의 날인데 아무래도 끝까지 지켜봐야 될 만한 장세는 맞는 것 같고요. 글로벌 변동성도 워낙에 강합니다. 변수들이 아직까지 하나 제대로 거친 게 없기 때문에 체크할 부분이 오늘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하나 오늘장 내일장에서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래소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거래소 쪽은 2,411.51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4% 상승하고 있고요. 지수로는 한 9.6포인트 정도 현재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일중 흐름들 체크를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점은 2,409포인트, 고점은 2,419포인트입니다. 장중에 2,420포인트 부근까지도 갔었는데요. 현재는 상승폭 조금은 반납하고 0.4% 내외 상승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이 사고요. 개인이 삽니다. 그리고 기관이 파는데 기관이 1,796억 원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266억 원 소폭 순매수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기관이 좀 팔고 있는데 기관의 주체들을 좀 자세히 보자면 전 주체가 지금 팔고 있다라고 잡히고 연기금의 595억 원 가장 크게 매도 주체로 지금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계속해서 상승 흐름 가져가다가 조금 전에 하락 반전했습니다. 약보합권으로 진입을 했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전일 낙폭이 12%에 달했는데 오늘 장중에는 8%대까지 올라가기도 했고 현재도 7% 내외의 반등이 시원하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는 보합 수준까지 지금 올라왔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 올라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올라갑니다. LG화학이 1% 하락, 네이버도 0.5% 하락, KB금융은 강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입니다. 11위부터 15위까지도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삼성물산 오르고 현대모비스 오르는데 나머지 종목들은 소폭씩 1% 내외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엔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죠. 851포인트입니다. 85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10포인트 넘게 올라가면서 전일 2%의 낙폭을 보였는데 반 정도는 지금 되돌림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오늘 저점은 846포인트입니다. 온종일 빨간불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점 대비해서 지금 1포인트 정도 하락한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코스닥 지수입니다. 수급주체 먼저 만나볼 텐데 수급주체 보시면 기관 외국인 동반 매수인데 기관의 매수 물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기관 가운데서는 지금 금융투자는 팔고요. 투신과 연계금에서 각각 90억 원, 65억 원씩 소폭씩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의 매수 물량이 그리고 705억 원 꽤 많습니다. 개인은 반대로 639억 원 오르는 시장에서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바이로메드, 시총 1, 2, 3위 종목들 2, 3%의 시원한 흐름 나오고요. 전일 폭락장에서 6, 7%의 상승 흐름을 가져갔던 메디톡스가 오늘 상승장에서는 오히려 2%의 조정이 나옵니다. CJENM은 2% 정도의 상승이 나오고요. 다음 살펴볼까요? 포스코캠텍, 펄어비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로엔까지 모두 올라가고요. 셀트리온 지금 관련주들 오늘 전체적으로 반등이 시원하게 나옵니다. 티슈진만 약보합권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휴젤, 스튜디오 드래곤 모두 빠집니다. 낙폭은 크지 않고요. 코미팜, 네이처셀, 컴투스 각각 올라가고 컴투스의 상승이 굉장히 큽니다. 5.5%나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지금 약세 전환이 됐습니다. 1068원 80전에 거래되면서 원화 강세 3일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양시장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장 이슈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자산전략팀의 김두원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전장 분위기 어땠는지 먼저 짚어보면서 출발할까요? 네, 오늘 오전장 대체적으로 좀 무난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가지수와 개별 종목들의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인 내만여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좀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외국인의 수급이 소폭이지만 순매수 전환하면서 지수 반등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약달러 기저와 함께 달러 환율 역시 1070원대 아래에서 횡보하는 모습, 전반적으로 오전장은 좀 무난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제장 잠시 리뷰를 해보자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 있고요. 이제 판문점에서 한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지정 확정 리스크가 좀 완화되지 않을까, 평화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크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들이 이제 증시에 긍정적으로 미칠 영향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4월 남북 정상회담 분명 호재인 건 사실입니다. 개혁 개방을 받아들인 중국 시진핑 주석의 정권 유지는 아무래도 북한 정권에게는 적지 않은 작재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보통 정상회담에 대한 영향은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와 같은 특히 건설업종의 호재로 연결되기도 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4월 정상회담까지 기대감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트럼프 보호무역지와 같은 여타 부분들의 불안 요인들이 크다는 점에서 일단은 중간적으로 즉 중립적인 판단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리 부분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금리라기보다는 미국 금리 상승하면서 지금 엔화가 고공행진을 하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엔화가 조금 트리거 아니면 변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엔화는 안전자산입니다. 즉 세상이 불안하면 누구나 찾는 자산, 즉 엔인데요.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가 좋으니 금리를 인상한다. 따라서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가 있다. 라는 해석이 있는 반면 9년 넘게 이어온 미국 경기 확장을 두고서 야기하는 경기 변곡점에 대한 불안 요인 또한 동시에 상존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각의 불안감 등도 역시 부각되면서 안전선호 또한 동시에 가중되는 상황이고요.
최근 엔화의 급락은 트럼프 내각의 자유공정무역의 주의자였던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사임과도 연관이 깊은 상황입니다. 일단 한쪽으로의 쏠림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당분간은 횡보 혹은 반등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약달러 기조가 언제까지 갈지 이 부분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일단은 외환시장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부분 중에 연속 성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중장기적으로 약달러 기조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 개선 부분은 미국 달러에 선반영됐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양국 간의 금리 차는 지난 15년 금리 인상 이후에 영향력이 다소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불거진 트럼프의 무역전쟁은 인프라 투자와 함께 미국 달러와의 약세 요인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관세 보복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는 무역전쟁은 역시 미국 경기에 대해서도 경상수지 적자를 야기할 소지가 다분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기 점조표에 대한 이견 등과 같이 3월 FOMC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에서 3월은 변동성이 큰 한 달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이고요. 따라서 단기적으로 3월 FOMC 전까지 미국 달러와의 일말의 반등 가능성도 있지만 큰 줄기에서 보면 여전히 약달러 기조가 이어진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 예정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 저희가 볼 만한 변수 있습니까? 일단은 중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역시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BOJ 금정위 의사로 14일 수요일에 예정돼 있고요. 최근 차기 BOJ 부총재로 지명된 와카타베 마사즈미 교수는 디플레를 완전히 벗어나기 전까지 BOJ가 출구 전략을 펼칠 수 없다라는 초완화적인 스탠스를 피력하고 있는데요. 최근 일본 엔화의 초강세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BOJ 차기 부총재 발언 나름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겠지만 한 방향으로의 쏠림이 진행된 엔화와 같은 외환시장의 일말의 변화를 풀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라는 점에서 다음 주는 BOJ 금정이 저희가 좀 주시해둘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자산전략팀의 김두원 연구원이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슈 칼럼 시간이고요.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별일 없으셨죠? 네. 오늘은 시간이 좀 넉넉하다라고 PD의 사인이 왔습니다. 넉넉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예. 미국부터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 저희가 소장님하고 1년 넘게 방송하면서 매번 얘기했던 게 처음에는 이 사람이 할까 말까였잖아요. 네. 이런 말들을. 네. 근데 이제는 소장님도 인정을 하신 게 해야 된다고 보고 이제 기조를 봐야 된다라는 건데 예. 관세 폭탄 방침을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조건부터 알긴 했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게리콘 국가경제위원장 사임 소식이 전해졌는데 사실 이게 이면이 어떻게 된 건지도 사실 가십거리도 좀 궁금하긴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앞으로의 관세 정책이나 무역 행보들이 궁금해요. 이거 어떻게 저희가 전망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백악관 발표로 봐서는 예. 그쪽 오늘 3월 8일이죠. 예. 3월 8일 한 오후 3시 반이니까 우리로는 내일 새벽입니다. 예. 또 철도 노동자들 또 철강 관련한 관세니까 예. 꼭 이렇게 대통령 행정명령 서명할 때 그 관계자들을 갖다 이렇게 뒤에 세워서 언론 기자들 불러서 일필휘지 사인하고 벌려주고 악수하고 이런 또 그걸 가지나 봅니다. 근데 이제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처음에 그거였죠. 철강 같은 경우에 54% 처음 얘기 나왔잖아요. 어마어마해요. 예, 네.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게 모든 나라에 대해서 철강 25%, 알루미늄 10%. 네. 그때 아마 제일 뒤통수 맞은 느낌은 일본이었을 거예요. 일본도 포함이 되는 거죠, 결국? 그럼 그때는 모든 나라였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골 붙였는데. 예. 벙커에서 넘어지기까지 하면서. 일부러란 얘기도 있고. 예, 일부러 어쨌거나 트럼프 대통령보다 스코어 좀 높게 나오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아마 지금 일본 굉장히 스가 요시대 그 관방장관 어제 표정 보니까 뉴스에서 표정 보니까 한반도 정세가 이렇게 또 급격하게 또 이렇게 풀리는 쪽으로 가니까 일본이 또 당황하는 느낌이에요. 전 세계에서 이게 한반도 분위기 좋아지는데 유일하게 노라고 외치는 나라잖아요, 지금. 기분 안 좋은 나라였죠. 기분 굉장히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참. 거기에다가 이제 또 아베
아베 총리 또 갈구는 아사히 신문 예. 그쪽에서 또 작년에 나왔던 모리토모 학원 그것도 갈리고 하는데 자 어쨌거나 미국으로 집중하면은요. 예예. 어쨌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하기는 하는데 지금 이제 궁금한 거는 일단 멕시코하고 캐나다는 나프타 재협상하는 거 봐가면서 해서 지금 예상으로는 한 30일 정도는 관세 때리는 거 면제 줄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그 같아요. 저기 트럼프 대통령의 이거를 지금 모두가 말리잖아요. 그러니까 상하원 의원들, 여당 의원들까지 지금 다 말리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폴 라이언 예. 공화당 하원 의장, 예. 공화당 내 최고요. 의회에서 예. 넘버원이에요. 뭐 민주당 당연히 반대하고. 그쵸. 무슨 석학들 다 예, 교수들 하지 말라 그러고 IMF 라가르드 총재 그러고 EU도 그러고 중국도 그러고 제발등 찍기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밀어붙이는 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은 또라이라서? 그건 아닐 테고 예. 노림수가 있을 거란 얘기죠. 그쵸. 노림수가 있을 거란 얘기죠. 오히려 뭐 철강 업계에서조차 그래 되면은 우리가 비싸진다. 자동차 업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우리 차값이 비싸지는데 이런 식의 걱정을 하는데 한번 재밌는 시각이 있어서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예예. 다음 주거든요. 13일 날. 13일. 펜실베이니아주. 예. 그 뉴욕 쪽, 동부 쪽, 북쪽에 뭐 펜실베이니아주가 있고, 그 뭐 필라델피아가 있고, 그쵸. 그다음에 철강 도시 피츠버그라고 있고, 뭐 이런 예예. 그쪽에 그 하원 의원 한 명 때문에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예. 그 팀 머피라는 의원인데요. 예예. 그 지역에서 꽤 오래 의원을 했던 것 같은 한 7, 8선 한 것 같은데 이 의원이 그 팀 머피의 기사를 갖다가 저는 국내 포털에서는 잘 못 찾았습니다. 뭐 TIM 그래 머피는 MURPHY 치고 네. 들어가면은 아니면 우리 한글로 팀 머피를 치고 들어가면 무슨 뭐 풋볼 선수하다가 지금 어디 코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와요. 네. 국내 포털에는. 그러나 구글에서 그렇게 팀 머피를 치시면은 바로 관련 기사들을 갖다가 보실 수가 있는데 예. 여기가 이제 뭐 사임하게 된 배경도 재밌습니다. 원래 그 낙태 반대론자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어떤 보수적이고 그랬던 사람인데 바람을 피웠고 그 상대 여성이 임신을 했는데 낙태를 종용했고 이게 그냥 밝혀지면서 이게 굉장히 어디서 많이 보던 지금 영화 현실이 영화보다 더하다니까요. 예. 네. 낯설지가 않네. 그래서 이제 됐는데 지금 이 한석에 불과하지만도 이게 왜 중요한가? 심지어 우리 국내 기사에도 다음 주에 있게 되는 펜실베이니아 보궐선거에 좀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대로 이번 주 중에 강행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얘기죠. 이게 그 철강도시 피츠버그도 있는 그쪽에 철강 노동자들이 많은 그쪽에 이러한 어떤 수입산 철강에 대해서 관세를 때리는 이런 보호무역주의가 통한다면은 기존에 공화당 강세를 보였던 지역이긴 하지만 최근 여론이 민주당 쪽으로 많이 돌았다는 게 있고 작년에 엘라베마에서 보궐선거에서 그 엘라베마는 항상 공화당이 되는 곳이에요. 그쵸. 거기서 민주당 의원이 선출되고 예.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만약에 공화당 후보가 보궐선거에서 또 승리를 한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통하네. 그래서 11월까지 밀어붙일 거예요. 중간선거까지. 아, 바로미터 같은 걸로 보는군요. 근데 이번에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민주당 의원 의석으로 넘어가 버린다면은 예.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보호무역주의라고 하는 막상 실익도 없지만 그러나 이걸로 하면 뭔가 이 백인 노동자층 자기의 잡아보겠다. 투철하는 그 아주 탄탄한 지지층이었던 그쪽에 예. 좀 이렇게 지지를 받을 수 있을 정치적 카드라고 생각했던 게 이것도 안 통하네 라고 한다면은 많이 약해질 수도 있는 뭐 그런 사안으로 일단 한번 보는 것. 이거 재밌는 시각이라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다면은 민주당 의원이 됐으면 싶네요. 그렇죠. 그렇게 돼야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이나마 그래 이제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게 크진 않다 그러면 좀 얘기도 듣는 척하면서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주변에서의 그 어떤 이성적인 조언에 좀 반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죠. 지금 트럼프 후보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저희 그 태조왕건에서 나왔던 궁예 같다. 누가 기침을 하였는가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얘기가 지금 있는데 아무튼 이게 좀 기조가 변해야지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 위주기 때문에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게리콘 위원장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임을 했는데 이게 사임이 자의적인지 타의적인지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 뒤를 이을 그 또 다음 타자는 누구인가 이 얘기도 나오는데 이 얘기 좀 전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게리 콘 이 기사는 이 미국의 정치 매체 폴리티코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 정치 관련해서는 굉장히 꽤 정통한 폴리티코에서 여기 캡처를 해왔는데요. 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 사진. 그래도 작년에 제가 그때 방송에 들고 나왔던 왜 한 장짜리 A4 용지 한 장짜리 감세안 그 어마어마한 그 감세안을 갖다가 A4 용지 한 장에 달랑 문우신 장관하고 들고 나왔을 때 그 게리 콘 표정은 묘하게도 언론들이 좀 바보스런 멍청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또 이렇게 좀 폼 나는 사진을 실어줬죠. 여기 줄거문 부분만 보시면 이렇습니다. 월가는 losing its main man in the White House. 백악관 내에서 main man. 월가가 기대고 뭔가 이렇게 월가로서는 좀 저 사람 했던 사람을 잃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굳이 여백에다가 제가 이 폴리티코의 기사들 가운데 한 꼭지만 이렇게 또 캡처해 왔습니다. 이 보시면은 기사 제목이 이렇죠. 트레이드워 무역 전쟁이 오고 있는가 다가오고 있는가라는 의문문입니다. 보통 뭐 정동영도 아시잖아요. 언론에서 어떤 제목을 다는 거에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트레이드 워 is coming 무역 전쟁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매체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저렇게 의문문을 한 거는 좀 긴가민가한 얘기죠. 긴가민가한 얘기라서 그래서 이 트럼프의 이거는 좀 보호무역주의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뭔가 이렇게 생물처럼 그때 상황 따라서 꿈틀꿈틀거릴 것 같아요. 꿈틀꿈틀거릴 것 같은데. 자, 이제 게리 콘 때문에 장이 빠졌다. 글쎄. 어제 또 그냥 올라왔잖아요. 다시 빠지면 올라오죠. 그러면은 작년에 11월, 12월, 작년 한 해 동안 그러면 뉴욕 증시가 막 올라갔던 게. 트럼프가 자유무역주의를 갖다가 옹호해서 올라갔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 이거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시황은 갖다 붙이는 겁니다. 뭐 물론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죠. 분명 보호무역주의가 이게 무역 전쟁으로까지 치닫는다면 진짜 EU 쪽에서도 관세를 보복 관세를 때리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당연히 세계 교역량 줄어들고 수출입 줄어들고 뭐 이런 식으로 경기 침체를 갖다 야기할 수도 있는 무서운 재료이긴 하죠.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결국 그거 기억나시나요? 작년 8월에 왜 샬럿스빌이라는 그 도시에서 백인 우월주의들 막 백인 우월주의들하고 그 반대하는 집회하다가 부딪힌 충돌나고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양쪽 다 잘못했네 이렇게 나왔었죠. 그때는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과했다. 그 사람 그런 식으로 나가줘야 되는데 양쪽 다 뭐 일리가 있고 양쪽 다 잘못한 면도 있네라고 했을 때 그때 사실 게리 콘은 굉장히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심지어 파이낸스 타임스 인터뷰까지 인터뷰 형식으로 기사까지 나갔어요. 게리 콘도 유대인인데 유대인인데 거의 트럼프를 보는 순간에 나치가 떠올랐을 거예요. 그랬고 사실 그때 어떻게 보면은 그 무렵부터 해서 트럼프하고 이렇게 약간 틀어지기 시작했고 10월쯤에는 그 얘기도 했었죠. 뭐 백악관 내에 정말 추잡스럽게 돌아간다. 표현 레토릭 자체가 그랬어요.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자리 이거 뭐 무슨 내가 장관도 아니고 뭐 그런데 좌우지간 그 사람 입에서 그 정도까지 나왔다면 그 안에서의 권력 암투는 엄청났을 텐데. 그래서 지금 이제 언론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소위 말하는 매파들, 트럼프가 원하는 이른바 글로벌리스트가 아닌 내셔널리스트라고 분류되는 사람들, 미국 먼저 우리가 살면 돼. 피트 나바로 모처럼 존재감을 드러내죠. 작년에 한때 이렇게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 하더니만 어느 순간부터 소식도 없고 요즘 나오는 기사에 보시면 백악관 내 무역제조업 정책국장 이렇게 해서 게리 콘 밑으로 들어갔었어요. 게리 콘 밑으로 들어가고 심지어 뭐 게리 콘이 메일까지 다 뒤져볼 정도로 뭐 그런 상황이었고 윌브로스 이 양반은 소위 말하는 그 MPL 사업으로 그래서 부도난데 널름널름 주워 먹는 걸로 돈 벌었었죠. 뭐 그런 사람이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뭐 이런 식들인데 피트 나바로가 이제 다시 주목을 받습니다. 참 주목받기를 좋아하는 그리고 뭔가 때깔나는 자리에 가고 싶어하는
평생 예. 학문보다. 이 사람도 그래도 하버드 경제학 박사예요. 그런데도 그런 식이죠. 벌써 선거는 나가서 한 3번 떨어졌던 사람이고, 이번에 이제 공직의 어떤 이 유명한 책 아닙니까? 중국으로 인한 죽음. Death by China인데, 예. 이 포스터 보세요. 이게 피트 나바로의 그 책에도 막 올려왔던 포스터인데, 미국 지도에 성적이 표시해놨고, 이 위안화가 이렇게, 칼자루에 이렇게 감고 있는 이 메이드 인 차이나 칼이 미국의 심장을 갖다 찌르는 이런 시기에까지 나왔습니다. 과연 이제 어느 정도까지 또 그동안에 미국 내에서 스티브 배넌 무슨 뭐 스카라무치 뭐 등등 해갖고 좀 세네, 말 좀 하네, 그리고 좀 너무 나대네 싶다 보면 다 길게 못 갔죠. 네네. 이번에 피트 나바로가 어떤 식으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오히려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제가 생각해 보면은, 예. 게리 콘 그렇게 시장의 문제가 아니다. 자, 우선 이 까만색은 달러 멕시코 페소 환율이에요. 예, 예. 게리 콘 사임 소식이 나오니까 멕시코 페소는 약세로 갔어요. 예. 이해되시죠? 그쵸. 충분히 상식적으로 예, 이해되죠. 이해가죠. 네. 그다음 달러에는 툭 떨어지면서 달러 약세, 엔화가 강해졌어요. 예. 이것도 이해됩니다. 그런데 만 하루도 못 가서 거의 원이 채버리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요. 예, 그런 상황이고, 어제도 뭐 한 300포인트 넘던 다우지수 낙폭이, 예. 뭐 캐나다하고 멕시코는 좀 뺄 수 있을 거야, 이런 소리 나오니까 또 뭐 80포인트로 낙폭을 줄이기도 예, 하고, 예.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시장이 지금 무슨 트럼프발 무역전쟁 얘기, 뭐 게리콘 사임, 거기다가 또 무슨 뭐 일본에서는 구로다 총재 입에서 우리도 이제 내년쯤에 가면은 정상화를 뭐 얘기도 네, 금리 정상화, 뭐 구로다 입에서 출구 전략 얘기, 출구 얘기가 처음 나온 거예요. 나오죠. 엄청난 어떤 그거예요. 소위 말해서 시장이 꿈틀댈 만한 모멘텀들이에요. 예. 근데 거기에 비해서 제가 봐서는 2월 초에 주가 급락, 뭐 국채 수익률 급등, 뭐 했던 이 상황 대비로 보면은 지금 시장 못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난 한 주는 2월 초 급락에 대해서 일종의 기술적 반등 구간이었고, 이번 한 주 월화수목 이렇게 보시자면 오늘 어제 같은 경우는 좀 뭐 셀트리온 효과가 컸었죠. 많이 빠졌어요. 네, 셀트리온 효과가 커서 남북 정상회담 소식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환율이 오히려 생각보다 덜 밀리고 주식은 많이 밀렸고, 예. 오늘 뭐 이 정도면은 첫 쿼드러플 위칭데이 치고는 그냥 잠잠하게 가는 셈인데, 그러니 어제 같은 그것만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코스피 한 2, 3% 올라야 되는 것 같고, 그렇죠. 환율 한 1, 20원 빠져도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더란 얘기죠.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시장이 지금 저는 재료들에 비해서는 잘 못 움직인다, 오도 가도 못한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해주신 부분이 이제 큰 모멘텀들, 꿈틀꿈틀할 만한 이야기들을 각국 정상들이 통화정책회의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정상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하고 통화 정상들이겠죠. 예. 22 쪽에서도 지금 정상화 얘기들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쪽에서도 뭐 이렇게 얘기 한마디 할 때마다 시장에서는 좀 꿈틀꿈틀하긴 하겠죠. 그러니까요. 예, 오늘 저녁에 있죠. 예, 오늘 저녁에 22 통화정책회의가 있고. 예. 또 드라기 총재가 어떤 식으로 또 돌려서 말을 할지. 예, 어제까지의 차트긴 합니다만, 예. 유로달러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결국 주목하실 부분은 레벨로 말씀드리면은 1.26달러예요. 1유로당 1.26달러를 넘어서면은 지난번에 1.25대 중반에서 더블탑 만들었고, 그쵸. 이런 상황에서 최근 지금 한 5일째 오르고 있죠. 오르고 있고 지금 굉장히 크리티컬합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22가 됐건 내일 뭐 나오는 미국 고용지표가 됐건, 아니면은 조금 시차를 두고 3월 20일, 21일 있는 미국 FMC, 연준 FMC를 보고 결정을 하든 간에, 이게 좌우지간 여기서 막혔던 거 전고점을 열어버린다면 그 얘기는 뭐죠? 유로강 달러 약이 좀 더 세게 하면 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달러 인덱스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뭐 그동안 계속 업데이트해서 보여드립니다만, 월간 차트입니다. 달러 인덱스 월간 차트고, 지금 제가 피보나치는 2014년 하반기 이후 달러 강세했던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이까지 왔고, 구름대 하단도 와 있고, 지금 여기서 승부를 잘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 아래쪽에 기술적 지표들을 봐서는 월간 차트 상의 이
기술적 보조 지표들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너무 과매도냐 과매수냐를 갖다가 살필 수가 있을 텐데 애매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달러 약세가 한번 대차게 올 수도 있는 거고 달러가 이제 또 어느 정도 반등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주식하고 묶어서 말씀드리면은 달러 약세가 여기서 대차게 온다는 얘기는 2월 달에 있었던 이런저런 어떤 사연들의 무슨 사연인지는 몰라도 2월 달에 있었던 그 어떤 급락의 상처를 딛고 올라갈 수 있는. 확 한번 가는 장이 오는 것이고 예. 달러가 여기서 좀 강한 모습을 갖다가 한두 달 이어간다는 얘기는 2월 달에 소위 말하는 그것이 급락장이 한 번 더 바닥을 확인하는 장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럼 이제 뭐 말씀 다 해주신 부분인데 원달러 환율 마지막으로 좀 짚어달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은 게 지금 어쨌든 사흘 동안에 달러는 조금 빠져내려오고 있어요. 예, 뭐 계속 올라가다가 또 빠지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참 쉽지 않아요, 달러도. 그래 봐야 여전히 1070은 금방입니다.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 봤자. 그래 봐야 1070은 금방이고 이걸 가지고 무슨 뭐 지금 뭐 환율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한테 타격이 있네. 이런 얘기는 지금 약간 오바예요. 약간 맥을 잘못 짚고 있습니다. 왜냐? 예를 들어서 다른 환율들은 잠잠한데 우리 서울에서만 환율이 뚜두둑 떨어진다면은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 이거는 모든 환율들이 다 모든 통화들이 강하고 달러가 약한 국면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약하자면은 이래저래 내릴 재료는 많죠. 남북관계 개선도 환율 하락 요인이에요. 달러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빠지는 거 이거는 뭔가? 이 부분은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죠. 왜 이렇게 쉽게 안 빠지는가 환율이? 뭐가 찝찝해서? 뭔가 좀 찝찝한 게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뭔가 짚어볼 만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 쭉 들었는데요. 다음 주 13일 지나서 저희가 15일 날 소장님을 이제 뵐 것 같아요. 달력을 보니까. 그때는 이제, 그쪽 말씀해 주신, 재보궐 선거가 공화당 쪽이, 의석을 다시 차지하는지 하원 쪽이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한번 파보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긴 시간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뒤 2부에는 슈퍼 듀오 매치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수익률 대결 잠시 뒤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